이것이 섬에서 주민들이 이제 식량을 바꾸려고 무트로 이제 이걸 해갖고 오면 바꿔서 놔뒀다가 이걸 아주 의뢰에 쓰는 것이 식품이지. 그럼 그게 귀했었나 봐요. 귀하지. 육지선은 없고 섬에만 있었지. 풀처럼 풀어진 바위옷을 체에 걸러주면 사람의 손을 타는 일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걸러낸 물을 틀에 담아 굳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바위옷 묵입니다. 탱글탱글한 바위옷 묵은 해조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원한 맛이 아주 별미로군요. 제갈향덕씨는 어릴 적부터 먹어온 해조류가 물리질 않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미운정 고운정이 다든 다시겠죠. 옛날에는 식량이 없으니까 톱밥을 먹고 살았지. 나 조금 놀라가면 막 엄마가 부르면서 가서 그런 거 데우라고 가서 어려운 게 다 그랬지 그때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야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저녁상에 반찬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지. 그런데 전에는 없어서 어렵게 먹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영양식으로 먹은 기물로. 기물로. 어린 시절 신물 나도록 먹었던 톳은 알고 보면 하이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던 기특한 녀석입니다. 톳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은 우유의 15배, 철분은 무려 550배가 들어있는 톳은 섬 사람들의 천연 영양제 노릇을 톡톡히 한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해먹던 음식에는 우리가 잘 모르던 조리법이 있습니다. 톳과 콩나물을 섞어 매콤하게 무쳐내는 것도 그중 하나죠. 두부를 이용해 만드는 톳무침만 알고 있던 제게 톳 콩나물 무침은 오늘 알게 된 새로운 톳 조리법입니다. 하이도 토박이 제갈향덕씨가 차려낸 해조 밥상입니다. 속에 너도 먹으라고 장만 많이 왔다. 푸짐하게 장만 해놨네. 손이 큰 제갈향덕씨 덕에 동네 친구들의 저녁 한 끼가 해결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찾을 수 있는 묘미 중에 하나는 밥상 위에서 또 한 번의 조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든 비빔밥처럼 말이죠. 고기 반찬은 넣고 뻘에 가서라 현재 간태라고 간태 같은 거 해갖고 그런 것으로 밥도 해먹고 김치국도 타먹고 그건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기가 막히게 맛있어. 소고기는 어쩌리 갈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별미가 돼갖고 서울 사람들이 이거 사가라 그거를. 죽을 써도요. 그 막 가마솥에 쓰거든요. 그러면은 옆집 떠다 줘요. 그런 걸 해도 옆집 떠다 주고.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게 잡아가 오면은 이 뒷집에 게 잡으러 안 갔으면은 담아 가지고 다 양념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이 집도 갖다 주고 저 집도 갖다 주고. 실해. 신안 앞바다에 풍부한 해조가 준 넉넉한 풍경입니다. 신안군 주변 해역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섬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섬 주변에는 또 그 습지라든지 또 갯벌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해조류 성장이 필요한 질소나 인과 같은 그 영양물질이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바닷물의 그 유속이 빨라서 김과 같은 그 해조류 양식에 아주 적당한 그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마저 걸음을 늦춰간다는 정도로 가는 길은 어느새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다는군요. 섬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죠. 정도로 들어서면 짠바람이 어느새 염전으로 안내합니다. 지평선보다 멀리 있는 듯 보이는 이 염전은 단일 염전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2배가량 되는 크기입니다. 이 서해안의 광활한 염전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유일하게 천일염을 생산해내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다 염전을 일구기 시작했을 것일까요? 그것은 참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처음 문을 열었다는 염전길을 걸어봅니다. 6.25 휴전 이후에 신안에 피난민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민들에게는 일터가 없어서 정부에서 피난민 정착 일환으로 공유수민을 매립하고 또 지방 호정이나 재력가들이 갯벌을 매립해서 염전을 조성하고 그 피난민들에게 일터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소금은 한동안 제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광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8년 3월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그 가치는 달라졌고 국제적인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갯벌 때문이죠. 갯벌에서 있는 그 미생물들이 그 소금에 그 풍미를 주는데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 이제 갯벌에서 자라는 그 미생물들이 이제 염전에 거기 있으면서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그 성분들이 소금으로 이행이 돼가지고 소금에 여러 가지 고유한 풍미를 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마다 약간씩 맛이 좀 다른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한낮에 햇살이 한풀 꺾이자마자 낮잠 한숨을 끝낸 염부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염부들 말로 소금이 왔기 때문이죠. 고무래를 밀어 하얀 소금산을 쌓는 건 금방이지만 소금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소금이 햇빛이 이렇게 오는 시간이 짧아야 돼.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소금이 결정이 돼야지 소금이 좋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소금이 결정되면 소금이 좋은 맛이 안 나요. 소금이 만들어지는 약 한 달 동안 비가 오면 새벽이라도 물을 가두고 염도가 32도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좋은 소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염전은 정발지와 결정지로 나누어집니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선 염도 3도의 바닷물을 조금씩 증발시키면서 수로를 통해 단계별로 이동시킵니다. 최종 절정지로 가는 염도는 22도에서 25도. 쨍쨍한 햇볕이 바닷물을 서서히 졸이면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밭에서 소금만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안순애 씨가 따고 있는 이 녀석도 소금밭에서 얻는 것이죠. 자네 뭐단가 조금만 하지. 어? 네, 조금만 해요. 나다 뭐 달라고 그래. 작년보다 안 났는가? 알았어요. 어머니 이게 뭔데 아버님이 많이 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함초예요, 이거. 함초? 예. 아, 지금 칼국수를 하려고 그런데요. 아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바닷물 같은데 밑에 물이? 예. 함초라 불리는 퉁퉁마디는 염생식물입니다. 염전이나 그 주변의 짠 토양에서 자라는 녀석들이죠. 예전엔 짠맛 때문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초에는 미네랄이 브로콜리보다 약 3배가량 높습니다.
식이섬유는 시금치보다 약 7배가량 높다.